되면 네. 우울증이 실제로 많이 예방이 되고요. 내가 굉장히 뭐 잘할 수 있고 세지만 굉장히 외롭고 사회적 지지가 다 차단되면 어떤 사람도 또 어떤 그래요. 동물도 그래요. 우울증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게 아주 큰 예. 그 솔루션일 것 같고요. 오늘부터는 좀 블라인드도 이렇게 올리시고 많은 사람과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사연은 7살 그리고 10개월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아주 젊은 엄마의 사연입니다. 함께 만나볼게요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아이와 자상한 남편. 그녀의 가정은 부족함 없이 소박합니다. 하지만 지금의 가족을 꾸리기 전까지 그녀는 숱한 외로움을 혼자서 겪어내야 했고 이는 고스란히 마음속 상처로 남았습니다. 제가 6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제가 그 이후로는 저희 엄마랑 연락조차 해보질 못했어요. 그리고 6살 때 이혼한 이후로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하고 제가 고모가 5분이신데 그중에 막내 고모, 결혼 안 하신 막내 고모랑 같이 살았거든요. 저희 아빠는 이제 따로 계시면서 일을 하시고 가끔 집에 들리셨어요. 그러다가 중학교 때 저희 지금의 엄마가 오신 거예요. 근데 결코 순탄치가 않은 거죠. 집에도 가기 싫고 학교 가도 친구가 많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오나 가나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.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 속엔 유독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. 한 번은 저희 친아빠가 초등학교 때 스키 캠프나 영어 캠프를 좀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. 그런데 그걸 스키 캠프는 저희 아빠가 보내준다고 전화가 오자마자 바로 저희 고모가 듣더니 너 지금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다리가 아프니까 못 간다고 해. 너 그게 얼마인 줄 알아?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저는 또 고모가 무섭잖아요. 그러면 전화를 해서 시키는 대로도 말을 해서 안 가는 거예요. 저는 그게 크면서 다 제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. 한 번 바닥을 보인 텅 빈 마음은 노력하고 노력해도 쉬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. 결혼을 해서 힘들 때 친정에 많이 기대요. 엄마라든지. 근데 저는 너무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. 제가 기댈 수 있는 친정 엄마가 있었더라면.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. 사무치도록 엄마를 그리워했던 그녀. 이젠 그녀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. 제가 그렇게 우울감이 있을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제가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. 이렇게 폭발을 하는 그런 수준? 근데 최근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그 순간 어릴 때 제가 오버랩 되는 거죠. 내가 겪은 대로 내 아이한테 해서 내 아이가 나랑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닐까. 내 아이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두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그녀. 오늘도 그녀는 아이를 향해 힘껏 웃어봅니다. 그래요. 우리 아름 씨 사연을 만나봤는데 예. 참 마음이 아파요. 왜냐하면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즐거울 일이 없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.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정서적인 상처가 지금의 어떤 우울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, 선생님? 그런 점이 참 아쉬운데요. 네. 근데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.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. 그래서 네.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오히려 남들한테 이런 것을 이제 뭐 어머님이 연락하기 어렵고 이런 걸 드러내기 싫으니까 오히려 이제 거꾸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더 밝고 더 활달하게 한 밝게, 거죠. 네.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속의 내면의 이런 외로움과 이런 힘든 거를 그냥 숨기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그것이 이제 잘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생활상에 아이 둘 낳고 하면서 집안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
자기 기댈 데가 없어진 것 같아요.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네네. 모든 인간에게 어딘가에 소속되고 의존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 때는 누군가 찾아갈 곳이 있고 그게 있어서 자기 어떤 막 우리가 이제 백이 있다 이런 것처럼 그래요. 엄마가 그런 기댈 곳, 뭐 또 남편이 그런 기댈 곳.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순간에 굉장히 성격적인 그 우울이 이렇게 잠재돼 있다가 다시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화내는 걸 걱정하는데 그게 이분이 되게 못돼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네. 너무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그게 이제 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은 또 막상 화를 내고 나면 내가 굉장히 못된 나도 엄마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굉장히 내 애들한테도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제 자책을 하는데 그렇죠. 사실은 이게 못돼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정서적으로 빈 구멍이 있어서 이 불안정해서 화가 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엄마의 부재를 뭐 6살부터 네. 계속해서 이제 겪으셨고 또 아버님도 옆에 같이 안 계셨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내가 엄마 자리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한테 그 자리는 꼭 메워줘야지라고 결심을 하시는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좀 뭐 그런 그 결단코 절대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고 또 네.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잘 안 될 부분을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는 아이한테 이럴 수도 있다. 그러니까 365일 중에 300일 잘하고 65일 못하면 뭐 괜찮을 그럴 수도 있어요. 있어, 예. 이렇게. 예. 그러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지금 우울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. 네. 그렇게 되면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고 폭발하는 경우가 네.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. 네네. 게다가 또 우울증은 지금 나오신 분 말고도 그전에 나온 분도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. 그 어떤 생각이 많아지냐면 네. 허무하고 부정적인 생각이. 내가 왜 살까?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?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? 이거는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거든요. 그렇죠. 내가 누구인가? 이 답이 나옵니까? 안 나와요.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? 답이 안 나옵니다.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. 하루하루. 근데 이게 생각이 많아지고 충동적이 되니까 충동적인 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뭐 때린다든가 화를 내고 나서 또 생각이 많아. 너무 괴로워요. 네, 그렇죠. 내가 네. 또 이러고 있구나. 나는 어떻게 되나. 나는 엄마 자격이 없네. 큰일 났다. 우리 아이도 또 나랑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되는구나.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생각의 가지가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 그냥 압도당하는 게 그런 그냥 경우가 많죠. 맞는 것 같아요. 또 그런 생각을 매 치여 있다 보면은 저희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한번 받으셨는데 네. 실제 이제 우울증 점수도 이제 문제가 됐지만 신경의 활성도를 보는 우리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그게 저하돼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짜증이나 화가 많이 나는 게 막 기운이 넘쳐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너무 활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. 조금만 그냥 일이 있어도 금방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됐던 거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지금 모유 수유 중이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. 네. 모유 수유 중일 아유, 때는. 그러시군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해서 이런 자꾸 초조해지거나 불안한 상태를 스스로 노력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제가 권해드리기도 했고 네. 또 이제 집에서 혼자서 아이들 둘 하고 있는데 처녀 때는 이제 뭐 하면서 지냈냐고 했더니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뭐 운동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뭐 없느냐. 네.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. 왜냐하면 이분은 이게 자꾸 이렇게 막 받쳐 올라오니까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걸 풀어줘야 풀어야 되는 되겠더라고요. 거죠. 분출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찾아서 네. 이제 시작을 해보고 사실은 이제 제가 직접 그때 뵐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. 뭐 왜 우리 신문 찢는 거 그런 거 있죠? 네. 이런 게 되게 단순해 보여도 굉장히 사실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도 자기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막 정말 신문지 찢는다든지 뭐 어떤 수건 이렇게 막 잡아당기는 거. 사실 이런 것도 네. 그 순간을 이겨나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. 오늘 이제 저희가 세 분의 사연을 만나봤어요, 선생님. 예.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께 저희가 나름의 솔루션도 드렸고, 선생님 직접 만나 상담도 해주셨는데, 이게 우울이라는 것이, 뭐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, 저도 우울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, 내가 헤어나야지, 내가 극복해야지라고 해서 금방 극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시간도 네. 많이 걸리고, 옆에서 도움을 또